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음식약은 바로 이에요. 당뇨를 위해 태어났다 할 정도로 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근육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죠.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만들어진 레시피가 바로 노인의 당뇨는 젊은이의 당뇨와는 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체격도 좋으시고 소화력도 좋으시고 뭘 잘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먹는 음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공식품 많이 드신다든지 인스턴트 또 음료수를 많이 드세요. 또 술 그리고 액상 과당 뭐 밀가루 음식 그리고 과식 많이 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 원인입니다. 즉 원인을 내 안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인의 이제 당뇨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당뇨인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체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소화력도 없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드시는 음식에서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분의 신체 조건에서 이미 당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폐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탈수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췌장이 굉장히 지쳐서 노화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탄수화물 물질, 정제당, 또 과식을 제한하고 소식을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채식 위주의 식단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식단을 제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영양 소실이 일어나서 근육이 더 빠져나가고 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영양을 전략적으로 잘 드리고 근육을 좀 더 늘리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분들의 식단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당뇨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약처럼, 주식은 아니고요. 약처럼 매일 드실 수 있는 음식약.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죽염입니다. 죽염은 당뇨는 당 중독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몸의 혈액 속의 당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그 소중한 당을 소변으로 빼낸다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독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독 상황을 해결할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일단 당을 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소금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 소금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요즘 많은 이제 유해성들 예를 들어서 바다 오염물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소금은 부종이 생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환자분들도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죽염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실 수 있는 음식약은 바로 초콩이에요. 식초콩이죠. 콩과 식초가 만난 건데 콩을 식초에 절여서 만드는 게 바로 초콩이어서 초콩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콩은 당뇨를 위해 태어났다 할 정도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또 근육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이 콩을 뭐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두부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식초와 만났을 때 이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콩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주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식 메뉴,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주식 메뉴를 한 3가지 정도 좀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3가지만으로 계속 드시면 좀 지루하긴 하시겠지만 이 레시피와 메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런 것들도 내가 당뇨 환자지만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도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밀푀유 나베라는 메뉴예요. 밀푀유 나베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 자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추랑 깻잎, 그다음에 차돌박이 이렇게 채소류와 육류를 켜켜이 해서 냄비에 이렇게 둘러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육수를 넣으셔서 소금간, 후추간만 해서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설탕이라든지 정제당분의 양념도 필요 없고 또 채소와 또 육류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 자체가 좋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양식 달걀찜이라고 하는 프리타타라는 음식이에요. 이름이 너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별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달걀찜 하면은 달걀만 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찬의 하나로 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그 자체가 메인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달걀을 이제 풀어놓고 시금치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재료들을 이제 먼저 냄비에 넣으시고 달걀물을 부어서 달걀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양도 좀 꽤 되죠. 이거 자체가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식사, 한 끼 식사가 되고요. 따로 반찬이라고 밥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한 끼 식사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달걀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또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 간은 그냥 소금, 후추 정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한 끼 식사 메뉴로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시래기 황태 된장찜입니다. 이 재료 자체에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까지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래기를 좀 밑에 깔으시고 황태를 불려서 올려 놓으시고 된장하고 뭐 소금, 후추, 대파 정도 어슷하게 썰어서 그냥 물만 넣고 끓이시면 돼요. 이 황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시래기 같은 거는 또 혈액을 또 맑게 해주고 또 피도 잘 만들어주고 또 혈당을 또 고르게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잖아요. 여기에 된장만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뭐 혈당 걱정 없이 이거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관리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요. 저도 지금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사 메뉴와 그다음에 주경과 쪼콩 가지고도 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 환자에게 과일 섭취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냐, 또 얼만큼이냐, 또 어떤 당뇨 환자냐, 또 어떻게 과일을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이제 고혈당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이 이제 썩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눈의 합병증, 망막 질환까지 왔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과일도. 그러나 이제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현재 당뇨 관리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과일이 먹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당도가 높지 않은 베리류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한 주먹, 뭐 10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거. 과일 중에서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일들 정도만 좀 드시면 좋고, 또 아니면은 사과를 드실 때는 이제 껍질째 이렇게 해서 한 반절 정도 드시는 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일들을 조금이라도 드실 때는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함량이 있는 견과류나 아니면 우리 검은 콩 이렇게 볶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콩류, 아까 소개했던 초콩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 드시면 혈당이 잘 안 오르는 그러한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고, 반대로 과일을 식사 대신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말린 과일을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과일의 식이섬유를 빼낸 착즙 상태 주스로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아닌 분들도 가급적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암세포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유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세포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환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 주변의 세포 환경은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암을 발생시키는 물로 세포 주변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정상세포를 만들어주는 좋은 물로 이 세포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상세포로 갈 것이냐 이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물 마시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물의 세포 간질액에 물의 어떤 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물 자체를 너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냥 쫙 말라버린 환경 이 또한 암세포에겐 굉장히 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물로 제대로 드셔야지만 이제 현재 암인 분들에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인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체액과 유사한 염도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드셔야지만 이제 체액이 채워지면서 세포 간질액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책에도 소개해드리는 이제 항암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예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좋은 재료도 물김치로 만들어 드실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물이 인체에 또 세포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드시도록 만들어진 레시피가 바로 이제 햇살 담은 링거 물김치인데요. 이 링거 물김치는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소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채소들을 이제 결국에는 물김치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물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이 채소의 유효 성분이 물속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효 성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유익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채소를 분해 흡수를 하면서 더 우리 인체에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물김치를 드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인체의 어떤 친화적인 그러한 염분과 미네랄이 이제 들어있는 체액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액이 굉장히 산성화가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물김치 국물 속에 잘 스며들면서 좀 더 흡수하기 쉬운 상태,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링거 물김치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의 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기존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될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시피만으로도 많은 암 환자분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러한 물김치이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책을 구입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항암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재료들을 꼭 물김치를 해서 섭취를 해 보시면 좀 더 치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가 굉장히 이제 검정 음식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조류인데요. 이 검정 음식 해조류 보면 이제 대부분 파랗다부터 굉장히 검잖아요. 이 검은색은 우리 음양오행에서도 수, 물을 의미하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물 마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검정 음식에서는 이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유익하고 또 하나는 이 해조류들, 미역, 파래, 김, 뭐 톳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모든 암 환자들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을 식재료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주 중첩이 되고 누적이 돼서 만들어진 검정이거든요. 우리가 바닷물도 원래는 파랗지만 아주 깊은 바닷물을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정 음식의 핵심은 초록인 거죠. 즉 엽록소라는 겁니다. 해조류들은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저장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엽록소들이 더 많이 햇빛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엽록소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검정색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해조류들의 엽록소들은요 혈액
체액에 누적된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체액이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조혈, 그러니까 피를 잘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세포가 분열을 촉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막세포를 정상화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록소가 풍부한 해조류들은 결국에는 이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고 또 암세포 사멸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항암 대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결과 주겸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